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오늘은 되게 재밌는 것도 갖고 아주 왔습니다. 독특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고 하고 온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인공지능으로 뭐 하는데? 뭘 쓸 거야 그걸로? 그러니까 신기한 거 말고 신통하고 재밌는 거 말고 뭐 그걸로 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은 변호사의 문턱이 높잖아요. 네. 제가 만나보니까 변호사는 6분 단위로 과금한대. 무슨 그거 알았어요? 택시 미터기입니까? 6분 딱, 6분이 흐르셨네요. 어. 얼마. 이렇게 6분 단위로 과금해서 네. 사실은 변호사 만나서 물어보기도 힘들고 하는데 AI를 통해서 AI한테 법률을 가르쳐. 너는 이제 고시생이야, 사시생이야 하고 AI한테 법률을 가르쳐서 AI가 좀 기본적인 법률 서비스를 하는 그런 제품이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드디어 돈값을 한다. 돈을 벌어온다. 네. 어디서? 법률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저희가 그걸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뭐 나오실 분들은 두 분이에요. 한 분은 변호사, 한 분은 인공지능 전문가.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인공지능 모르고 인공지능 아는 분은 법을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래서 둘이서 만났다. 그래서 한 분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 분으로는 안 된대. 그래서 예. 두 분이 다 나오셨어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강우경 변호사님 그리고 넥서스 AI의 예. 이재원 대표님 그 두 분이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잘 소개해드린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륙아주가 법률 데이터를 주고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변호사님이세요? 제가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으신 분이 변호사님이시고 강우경 변호사님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재원 대표님. 네. 이재원 대표님은 개발자. 개발하는 회사 사장이죠. 네. 개발하는 회사 사장. 개발도 합니다. 개발하는 회사 사장님이 보시기에 야 나도 변호사 하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래도 사장님이 좋으십니까? 사장이 낫죠. 아 정말. 왜? 왜? 우리가 보기에는 변호사님 나은 나은 것 것 같은데요. 같은데. 사장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이요. 예. 제일 나쁜 직업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제일 나쁜 직업이 돈 못 버는 회사 사장이에요. 그렇지. 제일 좋은 직업은 돈 버는 회사. 돈 잘 버는 돈 잘 회사. 버는 회사 사장. 예, 돈 잘 버는 회사 사장은 그 넥서스 AI는 돈 잘 법니까? 저요. 예. 아직은 아니죠. 앞으로 벌어야죠. 앞으로. 많이 벌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의 그렇습니다. 넥서스 AI 예. 이재원 대표님. 야, 좋네요. 아주 캐릭터 있으시네. 네. 이게 두 대륙아주의 하고 이제 넥서스 AI가 만나서 만든 서비스가 지금 AI 대륙아주 이런 거죠. 네, AI 데려가지고 서비스 제공 주체는 이제 저희 법무법인 데려가지고에서 네.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법률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네. 누구나 네이버처럼 누구나 거기 들어가서 네, AI 대륙아주 네. 쳐서 그냥 챗 GPT에서 물어보듯이 네, 물어보면 맞습니다. 얘가 이제 법률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네, 아주 뭐 변호사가 하듯이 구체적인 답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어느 정도 이 맥락을 잡아주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어느 정도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한번 써보셔야 이따가 저희가 시연을 하면서 이제 아, 어느 그래요? 정도로 답변을 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네. 조금 더 기술적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여러분들이 일반 사용자분들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네이버에 가서 막 검색을 하잖아요. 네이버 그럼 막 지식인이 지식인에 막 나온 거 보고 네, 이제 네. 막 읽어가면서 맥락을 막 찾잖아요. 그렇죠. 그거 막 해야 되잖아요, 그걸 열심히. 예. 근데 이거는 그거 다 학습하고 다 정리가 돼 있어서 아. 물어보면 딱 그 정도 수준을 알려줍니다. 각종 법률 지식을 미리 학습한 인공지능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는 어차피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구글링하고 네이버 찾아보고 하는 거 정도의 수고는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학습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인공지능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나 혹은 뭐 어려웠던 점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요즘엔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면 신통하리만큼 답을 잘 내는. 인공지능 이미 개발된 게 있잖아요. 이게 메인 주제인데 이거부터 지금 하나요? 아니 저 시간 그럼요. 없어요. 아직 누가 시간 시간이- 없죠, 지금 네. 메인부터. 뒤에 차차 나오는데 네. 뭐 바로 하시죠. 바로 네. 해요? 예, 바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기술적인 것만 좀. 예. 네. 저희 뭐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 나름 예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 그렇죠. 질문 그러시죠. 하나. 네. 나 지금 나참 무섭던데 이게. 네, 그러면 챗 GPT와 네. GPT 4.0의 차이는 뭘까요?
GPT 4.0은 유료 버전이고 네. 챗 GPT는 무료 버전입니다. 뭐 진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 대표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파라미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좀 아십니까? 좀 아는지. 네, 파라미터 개수를 좀 들어보셨어요? 어. 더 하지 마. 더 하지 마. 여기까지만 해. 네. 그 파라미터를 늘리면 네. 좀 더 맥락에 가깝고 정교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마치 이건 선거 여론조사에서 그 신뢰 구간을 넓혀서 오차의 범위를 줄이는 거하고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파라미터를 늘리면 네. 당연히 더 정확한 답이 나오죠. 그러나 이 파라미터를 늘리려면 수많은 그 전산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나 그러나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챗 GPT와 챗 GPT 4.0의 차이는 네. 파라미터를 더 늘려서 네. 더 훌륭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네. 어, 이 지금 요 화면이 나가나요? 지금 말씀하시면 내보내드릴게요. 네. 말씀 화면 좀 주십시오. 내보내주시고 좀 약간 답변이 마음에 안 드셨다는 얘기. 이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는데 네. 이걸 이해하고 나야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를 예.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GPT 4.0은 어. LLM이에요. AI 모델인 거예요. 네. 예. 챗 GPT는 그 AI 모델 위에서 구현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렇죠. 아. 예. 이 두 개의 차이가 이제 구분이 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LLM의 기능은 뭐냐면 질문을 하나 던져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을 줘요. 예. 일을 하나 시켜요. 그럼 잡을 하나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LLM의 역할인 거예요. 예. 근데 GPT를 써보시면 대화가 되잖아요. 예. 분명히 하나 던지면 하나 오고 땡인데 이게 기억을 하잖아요. 이게 컨텍스트 관리부터 그 다음에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을 보정해서 거기다 뭘 넣어주고 하는 것들이 애플리케이션이 하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그 GPT 4.0은 인공지능,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아니 그걸 활용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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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론은 채팅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2%는 장황하게 답변했으나 오답이었다. 그러니까 네. LLM이라고 말하는 언어 모델은 예. 어떤 텍스트를 주면 어. 그 텍스트에 대응하는 다른 텍스트를 리턴해주는 네. 기계예요. 예. 예. 이게 다예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채팅 서비스를 만든 게 챗GPT예요. 챗GPT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LLM이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 앞에 입력을 준 텍스트가 들어가면 어. 이거에 얼마나 잘 맞는 그 답변 텍스트가 나오는가 예. 요거의 차이가 이제 얼마나 좋은 LLM인가 그렇죠. 아닌가를 이제 그렇죠. 구분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잘 만들면 이제 서비스가 되고 돈을 버는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그럼 LLM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네. LLM을 가져다가 네, 얘를 교육시켜서. 예,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확하게 대답하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 대표님도 좀 아십니다. 인공지능. 제가 여기 나온 내가 분들- 길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알겠어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음 장에서 어. 이제 그럼 우리가 뭘 했냐 네. 이걸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넥서스 AI는 뭐예요?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챗 GPT에 해당하는 게 우리 AI 데리고 와준 거예요. 네? 이 애플리케이션이. 네. 예. 그 다음에 이 앱이 이제 앱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줄여서 점 찍어 놓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LLM은 하이퍼클로버 X를 썼어요. 네이버가 만든 국산 LLM. 네. 요거를 써서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이퍼클로버 X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잘 만든 LLM이에요. 그렇죠. 예. 인공지능. 그럼 이제 뭔가를 주면 대답을 해주죠. 아까처럼. 그렇겠죠. 예. 근데 얘는 범용인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법률과 관련된 정보를 뭔가 추가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추가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대류가주가 만들어준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우리 이제 이따 해보면은 막 대화형으로 질문하고 근데 이거 그럼 형량은 어떻게 돼? 뭐 네. 내가 이거 지난번에 이거 잘못한 거 있는데 그래도 문제 없어 이런 걸 계속 물어보면 계속 대답을 하거든요. 예.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컨텍스트를 유지를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주고 하는 게 데려가지고 하는 일이고요. 아. 그 다음에 이 요즘에 LLM이 이제 마주 나면 이거 이따 물어보신다는데 미리 대답을 할까요? 네, 여기 그렇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예. 바로. 예.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막냐? 이제 이거를 이제 주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인공지능이 헛소리 하는 거. 네, 맞죠. 예.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게 다른 거는 그냥 지식을 하다가 이거 헛소리 했네 뭐 자식이 똑바로 말해야지 이러는 건데 이거는 법률 서비스를 해주는 거라면서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네. 내가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면 네. 매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이게 변호사님이 얘기하면 다 믿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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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는 이유가 뭐냐면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몰라서 모르기 믿는 때문에 거거든요. 그렇죠. 네. AI가 말해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음. 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확률적으로 계속 붙여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풋과 데이터와 다 합쳐가지고 나도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 확률로 계속 나오는데 이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 맞을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는데 예. 이 할루시네이션을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얘가 언제 나오냐. 공부한 게 좀 적을 때 네. 네. 모르는 분야를 물어볼 때 이제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모르는 양, 그러니까 공부하는 양을 더 많이 늘리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모든 데이터를 충분히 다 학습시키면은 할루시네이션 나올 확률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그렇겠죠. 예. 하지만 파라메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고 데이터도 네.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률이니까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을 막는 방법은 법률 관련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학습량을 늘리는 거예요.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델 자체에다가 법률 관련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넣는 거예요. 크로바한테 입 벌려 임마 한 다음에 네, 그렇죠. 자꾸 법전 같은 데이터를 부어줬다 이거죠. 판례나 이런 거. 예, 그건 이제 지금 붙고 있어요. 더 계속 붙고 있고, 그러니까 네이버의 엔지니어들도 그거를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네이버 엔지니어들이 이제 판례를 구해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판례들이 다 그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냥 넣으면 넣어가요. 아, 그게 또 복잡한데 막 이미지로 돼 있어가지고요. 아, 그거 다시 스캐닝해서 또 떠야 해가지고 또 되는구나. 바꾸고 하는 이제 그런 전처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을 네이버가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 학습량을 너무 늘리면 다른 거 질문할 때 자꾸 변호사처럼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아, 네이버 클로바 자체가. 예, 그리고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네이버는 네. 그렇죠. 모두를 위한 서비스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학습을 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거기에 추가적인 학습을 더 시키는 거예요. 아, 요거는 우리하고만 대화할 때 네, 쓰는 그래서 지식이다. 모델을 네. HCX003 베이스로 해서 넥서스 AI가 추가 학습을 시킨 이게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네.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 퍼더 프리 트레이닝이라고도 하거든요. 프리 트레이닝이란 뭐냐면 그냥 막 읽는 거. 예. 네. 네. 그다음에 이제 SFT 파인 튜닝은 질문과 답변을 같이 주는 거. 요런 거를 통해서 이제 추가 학습을 막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HCX003 위에 추가로 법률을 학습한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가져다가 이제 AI 대류 가지고 하는데 그거 하고 여기 나오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RAG 레그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 아마 RH요? 예. 예.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예. 네. 예. 이거 언더스탠딩에서 한번 했던데 보니까. 이해 못하는 안 그래서 대표. 아, 괜찮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그 답변을 잘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부를 많이 시키고 나서 예. 질문을 할 때 답변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모범 정답을 준다는 예, 뜻이죠. 아예 터닝 페이퍼를 같이 주는 거죠. 네. 아. 네. 이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런타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습하는 타임 말고 이 질문과 답변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 질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그 질문과 매칭되는 정보들을 갖고 와요. 네. 그래서 아까 학습시킨 그 하이퍼클로바 X 003 베이스로 만들어진 뭐에다가 같이 넣는 거예요. 질문과 한꺼번에. 예. 그럼 얘는 답변하기 훨씬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풋에 들어가는 그 내용의 우선순위가 자기 학습한 거보다 좀 높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좋은 거를 선택해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할루시네이션이 줄어들죠. 네. 이제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최대 줄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초기 버전인 거예요. 저는 아직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률 인공지능이 한 10% 정도 수준밖에 안 왔다라고 하고 한 80% 정도만 정답을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픈을 한 지금 이제 거거든요. 약간 길게 설명하셨지만 여전히 잘못 말하는 건 있어. 있긴 있어. 많이 줄였지만 많이 줄였어. 그게 확률적으로 0이 되는 거는 어렵다. 어렵다. 이건 어떤 분야라도 그러면 네이버의 그 인공지능 엔진 가져다가 그쪽 분야의 전문 지식들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 입력시켜 놓으면 그쪽 분야의 전문인 인공지능이 나오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뭐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무법인 대륙 아주에서는 예. 아마 법무법인 대륙 아주의 사장님은 요걸로 만들어서 변호사를 이제 해고해서 인건비를 줄여보자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해고는 모르죠. 네. 어쨌든 예를 들면 학습을 잘 시켜서 네. 얘가 만약에 똘똘해졌어요. 네. 그러면 변호사 1명, 뭐 5명이서 할 일을 네. 변호사 1~2명이서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어. 저희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AI가 없는 법률 사무는 이제 향후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변호사랑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좀 시장을 선점하고자 이제 한 거지 뭐 저희가 안 한다고 해서 이 시장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거 그럼 처음에 미팅해서 딱 야, 이 녀석 똘똘하네? 라고 나올 때까지 11개월? 11개월, 예. 1년 11개월. 정도 11개월인데 예. 첫 미팅하고 그러니까 넥서스 AI가 설립된 게 5월 10일이고요. 와, 정말요? 예, 예. 5월 10일이고 서비스가 나온 게 3월 20일이니까 10개월? 와. 그 정도 설립하자마자 만들진 않았을 테니까. 아, 그리고 이게 예. 생성형 AI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생성형 AI라는 게 이게 AI라는 게 문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문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코스트는 다 똑같아요. 음. 그리고 학습하는데 들어가는 코스트도 다 똑같아요. 예. 근데 이제 왜 했냐고 물어보시니까 문서 한 장을 만들었을 때 가치를 딱 생각해 보면 법률이 제일 높습니다. 아 인공지능으로 돈 벌기가 예, 돈을 번다는 게 이제 그래서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은 기술을 얘기하거든요. 네. 계속 기술을 얘기해요. 뭐 파라메타가 어떻고 뭐 예. GPU가 어떻고 예.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이게 성숙기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어디다 쓸 건데 무슨 서비스를 할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을 선도하는 데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맞지만 사업을 예. 성공하는 건 결국 그 기술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이 최대로 올라왔을 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저는 법률 서비스다. 네, 법률을 생각했고 대륙아주를 찾아갔을 때 대륙아주에서는 내가 찾던 사람이 내가 찾던 게 이거야. 이거야?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네. 예, 예. 막 그렇게 아니 제가 원래 서두에 대표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예. 대표님 돈 냄새 맡는 거에 진짜 탁월하신 분이시거든요. 이제는 네, 네. 예. 그래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기존에 그 증권시장 상장을 2번이나 하셨어요. 2번이나 하시고 이번에 3번째 창업을 이제 저희랑 같이 상장을 2번이나 했다고요? 네, 2번을 하셨습니다. 진짜 여기가 혹시 3프로 TV에 좀 입사해 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제가 네. 첫 번째 상장했을 때는 네. 거래소, 예. 네, 두 번째 상장했을 코스닥? 때는 코스닥. 대박이다. 아, 서로 네. 다른 회사를 예, 네, 다르죠. 서로 다른. 첫 번째는 이제 이동통신 분야고 예. 두 번째는 디지털 광고 쪽인데 본인이 창업한 회사는 아니고 창업했죠. 창업하신. 창업해서 하나를 상장시키고 왜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래? 3년 2번 했다는데. 그리고 와서 그럼 그 상장 회사는 안녕하고 지분 엑시트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 원 오브 파운더였어요. 어. 8명이 창업했을 때 같이 파운더로 네. 하고 상장하고 이제 엑시트하고 나와서 두 번째 회사를 만들었고요. 네. 두 번째 그것도 회사에서는 엑시트했어요? 엑시트했죠. 엑시트하고 두 번째 그다음에 회사도 상장시키고 네, 상장시키고 두 번째 회사는 본인이 창업한 회사였어요? 네,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장시키고 나서 아직도 대표이사 오래 했죠. 2007년부터 2007년부터 그리고 지금도 했으니까. 지분은 갖고 계시고 다 팔았죠. 이제 엑시트하면서 나왔으니까. 그냥 장에다가 팔았어요? 매일매일 10만 주씩 그렇게 팔지 않죠. 아시면서 제3자한테. 네. 그래서 그래서 블락딜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일대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팔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넥서스 AI를 또 설립하셨고 설립했어요. 이것도 곧 상장하겠군요. 저는 그러길 지금 바라죠. 이제 장애물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이 AI 대륙아주는 무료 서비스로 개발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 서비스로 돈을 벌려면 사실 이 서비스로 돈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무료로 한다면서요. 네. 그걸 어떻게 돈을 법니까? 향후에 이제 다른 B2B 모델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건 이제 변호사들, 법률 전문가들이 이제 구독하는 서비스. 그거는 이제 아마 이제 유료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 단계에서 지금 그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좀 더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네. 네네. 예. 그 이제 AI가 예. 이제 생성형 AI가 음. 고도화가 되면 음.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음. 근데 지금 그 우리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뭘까? 그럼 네. 이제 문답이에요. 문답. 그렇죠? 예, 문답. 질문 예, 답변이잖아요. 질문 답변. 예. 질문 답변이면 그러면 향후에 가장 빨리 서비스가 될 게 뭐냐? 질문 답변 서비스인 거예요. 지금 그게 제일 발달돼 있으니까. 예, 그게 검색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지금은 검색을 하면 하나씩 다 사람이 보고 예. 이게 마음에 들어라는 걸 고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LLM이 좀 싸지면 지금 비싸서 못 하는 거예요. 기능은 다 되는데. 음. 그러면 내가 검색한 거에 의도를 잘 얘기해 주면 예. 문서를 하나하나 얘가 다 읽어서 예.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제일 좋아요라고 갖다 준단 말이죠. 네. 심지어는 그걸 다 편집해 갖고 알려주기도 해요. 이제 그게 문답 서비스인데 저는 가장 빨리 이 문답 서비스가 상용화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 GPU 값이 좀 떨어지고 이게 엔지니어링 문제로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답변하는데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드니까 예. 이게 된다라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서비스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 물어보는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글링 해갖고 나오는 거는 공짜로 다 답변을 할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광고도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근데 법률 관련된 거는 아마 못 할 거예요. 그렇게. 왜요? 일단 1번은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변협이랑 겪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누가 서비스를 할 거냐에 보면은 그 채널링 해주는 데가 나올 거란 말이죠.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유력한 회사가 있어요. N모사. 네이버? 그렇죠. 예. 그건 그 서비스로 바라보면 아까도 제가 기술로 얘기하지 말고 서비스로 하자 그랬잖아요. 네. 문답 서비스를 오픈 AI가 한국에서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서비스를 하던 데가 그걸 할 거라고 보면 전 네이버가 그걸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창업을 해서 챗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 안 된다고 봐요. 데이터 때문에 안 돼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할 것 같다. 카카오는 데이터가 없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이 얘기를 하면 또 카카오가 싫어할 텐데 네. 그럴 것 같고 저는 네이버가 그걸 할 거라고 봐요. 네네. 예. 그러면 네이버가 그럼 법률 할 수 있냐? 법률 못 해요. 전문적인 뭐 튜닝이나 이런 데이터 문제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도 그렇고 해서 결국 그거를 이제 공급해주는 컨텐츠 프로바이더처럼 전문적으로 법률을 채널링 해주는 데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열심히 만들면 결국은 여기서 할 거다. 네, 우리가 그 답변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적어도 몇 개의 답변하는 훌륭한 선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B2C를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B2B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시킨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지금 학습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전이 다른 녀석한테 붙여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은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제 변호사님들이 뭔가 문서를 만들 때 그건 비싸게 좀 팔겠다. 그거는 변호사님들한테 파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싸게 팔면 안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네. 그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뭐 그런 서비스도 지금 대류가주랑 같이 만들고 있는 거. 그런 이슈는 없습니까? 말씀하신 변협에서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야. 네. 그렇게 해서 좀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변호사법은 변호의 서비스를 하려면 변호사가 하는 거지. 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그런 거 하면은 변호사법 위반이야. 그게 이제 변협의 주장인 것 같고. 그런 이슈는 없습니까? 지금 있죠. 엄청 마- 저희가 많죠. 이제 네,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변협이 이제 저희가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게 세 가지예요. 예. 첫 번째는 저희가 이게 초반에 무료 서비스다 이런 거를 이제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변호사 광고 규정에 이제 무료를 표방하는 그런 광고를 해서 수임 질서를 이렇게 저해하는 그런 행위가 금지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료라고 하면서 이제 수임 질서를 흐렸다. 법무법인 대륙 아주가 수임하려고 한다. 네. 무료 근데 무료로 수임하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무료 이게 그러니까 금지하는 행위가 무료인 것처럼 이제 모객 행위를 해서 예. 이제 끌어들인 다음에 수임을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래서 무료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대류가주가 그걸 수임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저희가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 아. 그런 게 이제 첫 번째고. 그거 되게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맞는데? 근데 거기다 반론은 뭡니까? 반론은 일단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지만
이게 그 이용자 정보를 전혀 몰라요. 로그인도 안 하고 그냥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사건화 시킬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용자 수임을 할 수가 없다. 네, 수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용자가 그거를 거기서 이제 적당한 답을 찾는다고 해서 대리과주에 전화해서 너네한테 사건 줄게 이렇게 말할 리도 만무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그 것 같아요. 밑에 무슨 뭐가 붙는다면서요. 밑에 네. 이거는 대류가주의 데이터로 한 겁니다. 뭐라든지 아니 뭐 밑에 대리과주의 데이터로 한 거라는 알겠습니다. 건 뭐 없고, 반론은 네네. 그 정도고 네. 또 다른 논거는 뭐예요? 하지 네. 마라 하는 논거는. 두 번째는 이제 그 비변호사와 동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 비변호사라는 게 이제 네이버가 여기- 밑에 이제 광고가 예. 뜨잖아요. 아, 네. 근데 그 변호사 광고가 뜨는 기준이 뭐냐면 이제 질문한 내용에 이제 관련성 있는 그 연관 분야의 변호사들이 뜨거든요. 네. 그게 이제 네이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혼 이렇게 치면은 예. 그 뭐 파워링크에서 막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질문에 이혼 관련된 질문을 하면 그 파워링크에 있는 변호사들이 그대로 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게 클릭을 하면 클릭당 과금이 되거든요. 네이버한테. 네. 근데 이제 그게 비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그 수익을 나눴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럼 네이버의 그 서비스도 위법이겠네요. 변협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 그 수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계속 무혐의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예. 그거에 대한 그리고 그 반론은 광고업 뭡니까? 자체는 그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로톡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온 게 이제 그런 알선하는 행위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광고는 허용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기 예, 예. 때문에 저희는 이제 위법하지 않다 그런 주장이고요. 네. 뭐하군요. 뭐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유료 서비스를 이 AI 대류가주를 예를 들어 일반인들한테 유료로 서비스를 했다. 그럼 정말 변호사법 위반이 더 그건 될 정말 거예요. 위반이죠.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변호사의 업무를 AI한테 시켰어. 변호사가 아닌 네. 자한테. 네.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법에서 네.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를 수익을 받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수익을 안 받고 있다는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아예 이 법을 위반 자체를 논의할 전제가 안 된다는 거죠. 변호사의 무료니까. 일이긴 한데 네, 변호사의 일인지 여부도 사실 지금 현재 이 넥서스 AI 답변 수준은 변호사처럼 이렇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아까 법률 지식에 대한 말씀하신 거니까. 것처럼 이 네이버에서 잔뜩 나오는 이런 법률 지식을 좀 이렇게 맥락을 정리를 해서 표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게 변호사의 업무라고 보기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닌데 이게 만약에 향후에 좀 서비스가 고도화돼서 네. 답을 진짜 사람처럼 잘한다 이러면은 또 변호사의 업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무료로 제공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동업 금지는요. 그 렉서스 AI하고 네. 동업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게 이제 동업을 금지하는 게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를 동업했을 때. 근데 이건 지금 광고업이잖아요. 광고업에서 그리고 또 하나 밝힐 게 저희는 이 광고 수익에서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거든요. 네. 대류가주는. 네, 그래서 지금 수익을 전혀 이렇게 나누고 있지도 않는데 변협은 이제 너네 네이버랑 수익 나누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아 참 제가 말씀드릴 게 제가 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법무부에 데려가지고 네. 공식적인 공식 입장은 입장은 아니다. 아니다. 네, 강우경 변호사님이 네. 참다 하는 네. 얘기일 뿐이다. 모든 걸 내 네. 책임으로 네, 해달라. 제가 또 격해져서 헛소리를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 안전장치를 넥서스 AI의 공식 의견입니다. 요게 또 이제 그 대표와 오너와 네.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죠. 네. 작은 분. 알겠습니다. 처음 약간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궁금한데. 네, 또 이게 세 번째 것도 있는데 그건 이따 말씀드릴까요? 변협. 변협과의 세 번째 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그게 배움들이. 이제 어. 그 개인정보 유출 이슈인데 이제 변협에서는 저희가 이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대류가주 변호사들의 노하우가 투입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홍보를 했는데 예. 이제 그게 저희 뭐 예컨대 자문 결과물 이런 것들을 그냥 넣은 거 뭐 아니냐? 비실명화 시키지 않고 넣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뭐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네, 저희는 뭐 단언컨대 그런
저희의 결과물을 전혀 넣지 않고 모든 사례를 가상으로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변호사님들이 문답 형태로 그렇게 해서 가상의 사례를 넣은 거지 그 기존의 어떤 결과물을 전혀 넣지를 않았다는 점. 그 네. 데이터 학습시키는 게 그냥 기존에 있는 판례를 열심히 그냥 때려 넣는 게 아니고 다 여기 데려가지고 있는 변호사님들이 그걸 가공해서 그 데이터를 넘겨준 그러니까 거예요? 판례는 판례대로 넣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질문 세트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 그 말씀하신 판례를 넣는 거 있잖아요. 예. 그 판례는 다 그 대한민국의 그 판례를 공개하는 법이 있어요. 예. 그 규정에 따라서 다 다 공개돼 비실명화를 해가지고 예. 공개를 하는 판례가 있어요. 그 예. 판례가 나왔는데 나는 공개하기 싫어 뭐 이러면 공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된 거는 가공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대로 학습을 시키고요. 판결문을 공개한 거나 네, 판결문 공개된 거는. 근데 네. 다 비실명화 처리돼 있습니다. 이미 공개할 때 네. 어디 거기- 사이트에 있어요? 판결문 공개가? 그럼요. 대법원 뭐 사이트에 사이트에 있고요. 다 예. 있어요. 예, 인터넷 법원에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000원 내야 돼요. 네. 네,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대류가주가 말씀하시는 그 학습했다는 데이터는 질문과 답변이 대류가주에서 그 답변을 만들긴 했지만 질문이 대류가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가상의 질문들, 그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들 네.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다 썼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것도 사람 이름이 들어간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모두 다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변협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세 번째 거는 정말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남용된 게 아니냐는 전혀 건. 없습니다. 그건. 네. 그건 대류가주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판례도 그 공개된 판례들이 다 비실명화돼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이제 좀 향후에 AI 리걸 테크 좀 측면에서는 좀 되게 장애의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선고되자마자 24시간 내에 다 공개가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확정된 판결 그리고 상급심 그러니까 하급심 판결은 공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AI가 향후에 그 학습할 수 있는 판례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약간 또 이거랑 개발하는 입장에서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예. 이거를 오히려 이제 하급심도 일부 공개가 되거든요. 공개가 되는데 1,000원 내고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절차도 무지 복잡하고 그 다음에 그거 다 이미지로 돼 있어서 예. 그거 다 그 OCR 돌려가지고 보정하고 해야 되는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게 오히려 저는 그 글로벌 AI 회사들이 한국에 못 들어오는 장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이게 뭐 어떤 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기회가 되고 또 뒤집으면 위기가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정부에서 막아놓은 것이 그 우리 대류가주 AI 대류가주 같은 것들을 외국에 있는 AI 회사가 바로 못 만드는 또 장벽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장벽은 들더라고요. 이재원 대표님에게만 좋은 장벽이고 나머지 4,999만 국민들에게는 좋을 게 없죠. 뭐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속이 다 시원하네. 네. 네, 어. 맞습니다. 네. 그건 약간 아닙니다. 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구글이 다 벌어가면 그 돈 다 미국으로 가는 건데 네. 그래도 넥서스 AI가 벌어야 한국에 좀 한국에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세금도 그런 많이 말씀 내고 할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세금 많이 내거든요. 네, 그 말씀 하실 걸로 예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예. 그 비용이라고 하는 건 절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막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여러 명이 달려붙어서 질문을 하면 그 여러 명에게 서빙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가 더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비용과 개발비를 생각하시면 예,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원가가 드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그거 신기하기는 한데 그거 뒷단에서 돌리는데 전기 더럽게 먹고 그거 뭐 CPU니 뭐니 설비도 되게 많이 먹는 거라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 하나 얻는데 지금 뭐 투자받은 회사가 공짜로 푸니까 니네가 쓰지 그 비용 장난 아닐 거야. 그러니 진짜 돈 되는 질문 아니면 그거 안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뭐 맞는 얘기이기도 네. 하면서 또 틀리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건 예. 뭐냐면 지금은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까라는 게 이제 답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그
이게 작년 말 데이터인가 하여튼 그런데 구글이 지금 검색하는 거를 이 GPT 형태의 생성형 AI로 바꿔서 예. 서비스를 하려면 딱 똑같은 트래픽을 처리하는데 트래픽 처리 비용만 100조가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인 거죠. 지금으로 보면.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을 하면은 검색이 그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검색어를 치고 난 뒤에 하나씩 찾으면서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를 찾는데 시간을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를 LLM을 쓰면 나는 검색어 치고 그리고 검색어도 맥락으로 막 아무렇게나 쳐놓고 기다리면 얘가 그걸 다 뒤져가지고 좋은 것만 나한테 탁탁 갖다 줘요. 그렇죠. 정리해서. 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냐? 그 이유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안 될 거냐? 언제까지 안 될 거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고 봐요. 그 비용의 감소가 네. 우리나라 스마트폰 초기라 번거로울 때 아니 비디오를 어떻게 본다는 거냐? 저는 이제 통신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스마트폰으로 야 이게 그러면 이 트래픽 비용을 어떻게 되냐? 어? 야 이거 텍스트 보기도 어려운데 거덜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은 트래픽 비용 때문에 이거 3프로 TV나 언더스탠딩을 모바일로 못 보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와이파이로 보든 뭘 보든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기술은 서비스가 나오고 그게 좋은 BM이면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멀지 않은 미래에 저는 그게 극복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엔비디아만 만들고 TSMC에서나 제조가 돼서 네. 뭐 가격이 장난 아닌 이게 예. 라면 값처럼 뚝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뭐 네이버랑 삼성이랑 해가지고 만들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물론 추론만 쓴다고 하지만 학습에는 못 쓰고 추론에만 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나오지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도 당연히 떨어질 거고 그거는 뭐 SMR 나오고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넘어야 되는 허들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전송 설비가 나가가지고 그것도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넘는다는 거죠. 수요가 있으면 그건 다 기술로 넘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 그거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일한 지 이제 30년 뭐 이쯤 됐는데 30년간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해. 공부를 해보면 야 이건 너무 비싸. 이건 뭐가 안 돼. 이거 접속량이 떨어져. 뭐 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지나가고 보면은 다 돼요. 네 돼요. 시간의 문제고 사람들은 그 허들을 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은 맞지만 앞으로는 아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 한 장당 가격이 제일 비싸요. 생성하는 비용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내용을 그냥 검색을 막 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찾아주는데 GPU를 계속 쓰고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힘든 거예요. 이 커버하기가. 그럼 당장 누군가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부어서 이걸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률로 이걸 한정을 해버리면 그때는 서비스 할 게 좀 적어지는 거예요. 양이 좀 적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이게 유료 이미 법률 AI 서비스가 론칭이 됐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얼마나 받습니까? 그건 변호사들 대상으로 나오는 거고요. 변호사를 대상으로 저기 아이아보카는 유료로 지금 서비스를 예. 했는데 그건 변호사님이 대표하시는 게 뭐 부르는 게 값이겠죠. 뭐 부르는 사실 게 그거야 뭐 값일까요? 원가와 무관한 거니까. 제가 예. 칠까요? 네. 아니 저희가 서비스를 이거 GPT 답변이랑 좀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예. 지금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아, 진짜 GPT 로그인? 비교를- GPT 네. 말고 그냥 그냥 우리 것만 저희 보시죠. 것만, 예. 네. 예. 아니 해외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네. 지금 프랑스 아이 아보카라는 거 올해 1월에 런칭한 서비스인데요. 네. 이게 이제 저희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래서 법률 상담을 제공을 하는 건데 유료고. 근데 얘네가 이제 그 마케팅을 광고 문구를 이렇게 썼어요.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지금 저희 화면 여기 나오는 화면 안 나오는데 화면 좀 전체 보여주십시오. 예. 전체 화면. 아이 리걸이라는 서비스인데 예. 원래는 아이 아보카였어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어떤 변호사와도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프랑스 법조인 협회 거기서 이제 가만히 안 있었죠. 그래서 이
이런 법률 상담이나 뭐 법률 문서 검토하는 건 변호사의 영역이고 이런 거를 AI가 제공하는 건 불법이고 예. 그리고 이 아보카라는 변호사를 의미하는 아보카라는 그 명칭도 쓰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강하게 이제 이렇게 다퉜는데 얘네가 좀 특이한 게 이 아이리걸 본사가 아이아비느라는 회사인데 이게 본사가 아랍에미리트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그 변호사 협회가 무섭지를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이름만 이제 아이 아보카로 바꾸고 지금 계속 꾸준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일본의 이 또 벤고시닷컴 네. 예. 요거는 이제 생긴 지 오래됐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그 변호사 법률 상담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여기 이 벤고시닷컴도 변호사 협회랑 갈등이 좀 심했었어요. 근데 그 변호사 협회에서 이제 이런 웹사이트에 변호사의 정보를 올리는 거에 대한 지침을 좀 제공을 해주면서 이게 좀 그 일단락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그러니까 알선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 광고는 올려도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지침을 내려줘가지고 그게 좀 해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톡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뭐 네. 나라마다 시선은 다를 수 있어요. 예, 네.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 무료 네. 법률 상담을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저희 거랑 이제 좀 유사한 거죠 이게. 그래서 얘네도 역시 그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일본에서는 법무성 차원에서 그 법무성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법무부 격인데 법무성에서 이런 AI를 사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이제 불법이 되는 리걸 AI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저희 변호사법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비변호사가 하는 게 안 된다. 그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리걸테크 기업들이 이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동종 리걸테크 업체 다른 관계자분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요새 변협에 회초리를 맞기 임박한 상태니까 이제 뒤에서 암암리에 이제 응원을 해주시면서 네, 좀 우리나라도 이런 일본처럼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네.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시연 시연. 네. 네. 미국 서비스는 뭐 이것도 거의 유사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또 요거는 이제 좀 법률적인 질문인데 네. 네. 그냥 평범한 네. 용어의 평범한 평범한 질문으로 질문을 하면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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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제 질문은 뭐예요? 질문은 사기 사건으로 1년 6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또 또 했다. 했습니다. 적발 당했는데 이번에는 짤없이 징역을 삽니까? 예, 삽니까? 그런 질문이네요. 네. 음주운전을 또 한 건 아니고 원래는 사기 사건. 네. 그 음주운전. 아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네. 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 네. 아,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답이 뭘까요? 근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사기 사건의 집행유예도 자동으로 스톱되면서 예. 징역을 살러 가야 되냐? 네. 그 질문이죠. 네. 야, 뭘 것 같습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그거 근데 두 개가 관련이 있나요? 근데 집행유예라고 하는 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네가 나쁜 짓 하면 안 돼? 착하게 살면 넘어가는 거고 어. 그 기간 동안에 잘못하면 앞에 그 선고한 그 처벌을 실형을 살아야 돼. 근데 라는 그 집행유예는 개념이니까. 사기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여기 설명에도 이제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네. 기간 집행을 미뤄뒀다가 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재범을 안 하고 어. 그 기간이 이제 경과해가지고 선고 효력을 상실해서 집행 안 하게 되는 것 예. 예. 설명을 해주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집행유예가 취소되려면 여기에 이제 조건이 나와요. 집행유예 판결이 요거 하이라이트 하시면 아, 저게 아, 나옵니다. 아. 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저지른 범죄여야 되고 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이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음주 사건으로 벌금을 받으면은 벌금은 받으면 괜찮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실효되는 건 아니고 이제 아. 금고 이상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지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나 네.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어.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또 나올 가능성은 낮으니 네. 금고형이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집행유예는 이런 경우에 집행유예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오겠네요. 네. 벌금은 나올. 네.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니까 집행유예는 안 나올 거다. 그럼 실형이 나오거나 벌금이 나올 거다. 네. 근데 벌금이 나오면 그 앞에 집행유예 취소 안 되고 그냥 벌금만 내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거는 집행유예 기간에 금고형 이상을 또 받았을 때 취소가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요. 이건 정확하게 네. 얘기를 네.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대한변협이 보고 있다면 대한변협에서는 그 아직 괜찮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냥 봐줍시다. 댓글 달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몰랐네. 에이 아직 멀었네. 깜짝 놀랄 정도는 네. 아닌 것 같은 느낌이어서. 괜히 긴장했네. 아 이거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기술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제 느낌은 네. 그래 이게 쉽지는 않으나 다만 이게 변호사들이 뭔가 위협을 받거나 내지는 이게 뭐 매우 도움이 돼서 뭔가 어떤 단계를 그런 것보다, 넘어설 거는 아니고 뭐 참고할 만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참고- 지금 느낌은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는 것보단 좀 낫네. 이런 네. 정도의 느낌이네요. 네. 아, 저희도 딱 그거를 빨리빨리 네. 요약을 목표로 해줬으니까. 만들었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컨셉 정도는 네가 이걸로 이해할 수 있어. 예.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공짜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아까 네. 예. 네. 우리 강경 변호사님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요 광고가 달려요. 이제 이것 때문에도 문제가 됐는데 이 예. 광고는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예. 그 검색 키워드처럼 검색을 해가지고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를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 변호사님들이 돈을 많이 쓰는 곳 중에 하나가 광고비에다 돈을 많이 써요. 예. 그리고 그거 네이버에다 대부분 다 검색 광고를 쓰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류가주가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뭐 수임을 하거나 하면 이 밑에 광고를 걷어내고요. 예. 여기 대류가주에 물어보세요라고 해야지 맞아요. 예. 네. 근데 처음에 제가 이 BM을 설명을 드렸더니 대류가주에서 이제 일부 변호사님들은 아니 왜 우리 서비스에 남의 광고를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대류가주 대표님이 야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좋은 서비스 만들어 보라고 하고 이게 사실 돈은 이제 넥서스 AI가 받거든요. 이거 하면 예. 근데 여기다가 광고를 거는 것도 그냥 지금 변호사님들이 쓰고 있는 광고하고 똑같은 걸 거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 네이버 검색 광고를 딱 붙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이걸 붙여준 이유가 앞으로 만약에 챗봇 서비스를 하거나 네. 뭔가 이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과정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검색 광고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나타나면 글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질문 입력한 거와 가장 유사한 뭐. 검색 광고를 가져다 여기다 붙이면 이제 괜찮을 거다. 이런 그럴 수 모양새로. 있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하여튼 뭐 하여튼 현재 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법률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하는지 하고 있는지를 살아있는 신뢰를 좀 배워보려고 라이브로 라이브로 시연하려니까 조금 뭐 중간에 어려웠는데 어쨌든 대충 어떤 건지 알겠고 쟁점도 이해했고 조금 뭐 대한변협에서 약간 불편하게 생각할 수는 그런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꽤 있군요 보니까. 그래도 뭐 조금씩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들고. 하여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많이 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서비스를 뭐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만 하면 저는 좋죠. 인공지능이 그래서 특정 분야의 지식 정보와 결합할 때 어떤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엿볼 수 있어서 괜찮은 기회였는데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거 이렇게 질문하고 뒤에서는 인공지능이 막 돌아가면서 답을 주는 게 이게 지금은 공짜 서비스지만 네이버가 열심히 개발한 클로바를 공짜로 오픈하니까 가능한 일이잖아요. 공짜 아니에요. 아니죠. 그 네이버한테는 돈을 내고 그럼 B2B는 돈을 냅니다. 그럼 대륙 아주는 네이버한테 돈을 내고 있고 그렇죠. 우리 넥서스 AI가 돈을 내죠. 하여튼 뭐 넥서스 예. AI가 같이. 얼마나 그 냅니까? 과금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10만 명이 갑자기 접속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럴 그거는 텐데. 영업 비밀이라서 많이 냅니까? 많이 냅니까? 뭐 좀 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원가보다 더 받으면 네이버가 돈을 많이 벌 텐데 그건 아직 아닌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네이버도 지금 그 인프라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빌려줘서 인프라비를 많이 받아서 돈을 버는 BM도 있겠지만 그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공공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도 AI를 도입하려면 자기가 LLM을 직접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 써야 되는 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만 돈을 벌 수는 없을 거고 또 네이버가 자체 서비스를 AI화 하려는 모양도 있잖아요. 지금 그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봐서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네. 이 뒷단에서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를 과연 우리가 실생활에서 앞으로 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 신기해서 하고 그냥 투자받은 돈으로 반도체 사서 무료 서비스를 하든 일부 유료 서비스를 하든 돌아가고는 있으나 이게 실제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는 이 대표님께서 야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게 점점, 나중에 점점. 보편화되면 매우 저렴한 서비스가 돼. 이동통신이 그랬고 니들 그래서 유튜브 보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왜 대표님은 이런 시장에서 이 법률 서비스를 시작하셨어요? 라고 할 때는 이게 가장 돈이 되는 건데 왜 가장 돈이 되는 걸로 해야 돼?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 비용 때문에. 인공지능 뒷단에서 돌아가는 거 돈 되게 많이 든다? 그러니까 뒤에서 30만 원어치의 비용을 들여서 문서 한 장 나와. 그럼 이 문서 한 장을 30만 원보다 더 받고 팔아야 되는데 30만 원보다 더 받고 팔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법률밖에 없어. 라고 답을 하시니 그것도 설득력이 있는데 그럼 뒤에 전제 두 개가 꼬인 거죠. 아니죠. 미래가 되면 이게 보편 서비스가 돼서 매우 저렴해진다면 굳이 뭐 법률 안 하고 다른 걸 해도 되는 거고. 자, 그래서요.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물이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낮은 데로 이제 흐르는 거예요. 그거보다 물이 들어오면 밑에서부터 차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이치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퍼스트 무버가 만약에 제가 대학생들의 리포트를 써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예. 저한테 아무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 비용이 더 많이 들 테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법률을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투자하려는 곳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초기에 파트너들도 들어가서-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먼저 법률을 해요. 네. 그래서 법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유용성도 알고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법률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것도 나와요.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씩 내려가는 거예요. 서서히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렇죠. 그때는 예. 영역이 갖춰져 있을 테니까. 예, 그때 법률을 하면 늦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찍어야 될 때가 어딘가 이제 요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시간축을 놓고 보면 이렇게 동시대에 놓고 보면 너 왜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때는 저렇게 얘기하니? 아, 네. 이제 그런데 요거를 긴 시간으로 놓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보편화될 것이나 당분간은 비싼 서비스만 인공지능이 사실상 그렇죠.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법무법인 대류가주의 강우성 변호사님과 강우경 변호사님. 강우경 변호사님과 세 번째 상장을 노리고 계시는 넥서스의 예. 이재원 이재원 대표님. 대표님이 네. 예, 예.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이것저것 살아있는 정보를 그러게요. 많이 주신 것 같아서 네. 재밌었습니다. 아주. 채팅창에 역시 2번 상장한 대표라 다르네.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많이 이것저것 좀 개발해 주시고 예. 법무법인 대류가주에서도 또 좋은 서비스 만들어 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변협에서는 조금만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